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3-1 드디어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를 나왔고요, 학부는 카이스트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대치동 캐슬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정도면 저는 이미 알고 오셨을 테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요, 에피톤 코드라는 교재를 활용하기 위한 강의인데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에피톤 코드는 여러분들이 3-1 과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을 까먹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갈게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제가 써드리는 필기를요, 받으신 에피톤 코드 교재에 똑같이 기록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백지 개념 테스트라는 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3단계하고 4단계는 나중에 천천히 이 강의를 학습하시고 나서 스스로 공부하실 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리수가 있고요, 오늘 할 강의겠죠. 그 다음에는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원래 2-1에 있던 곱셈 공식이 3-1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인수분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함수까지 있죠. 그럼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 당연히 첫 번째 단원인 무리수 단원이겠죠. 무리수 단원은요, 크게 2개의 강의로 나눌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강의입니다. 볼게요. 오늘은요, 제곱근이랑 무리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대망의 3학년 1학기 첫 단원 제곱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은요, 어떤 것일까요? 일단 말의 뜻을 먼저 해석을 하면요, 제곱이 되는, 이게 뿌리 근자거든요. 그래서 제곱이 되는 뿌리라는 의미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볼게요.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제곱근이요, 처음 배우면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파벳 처음 배우는 것처럼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제곱근이 제일 쉽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조금만 들어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제곱근이 뭐라고요?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수 x를 제곱하면 a가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기호는요, 루트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만 알아두면 되냐면 제곱근의 의미를 알아두면 됩니다. 뭐라고요?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표시하면 x제곱은 a, 이렇게 되는 거고,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걸 쓰고요, 루트라고 부릅니다. 됐죠? 기호를 어떻게 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됐죠? 자, 그럼 x제곱은 a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제곱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제곱근의 개수인데요, 이것은요, x제곱은 a 할 때요,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a가 0보다 크면요, 제곱근이 2개고요, a가 0이면요, 제곱근이 1개고요, a가 0보다 작으면요, 제곱근이 0개예요. 이거 왜 그런지 밝혀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0보다 크다는 건요, 예를 들면 x제곱이 4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x제곱이 4예요. 4가 a니까 0보다 크죠? 그럼 x가 뭐가 될까요? 3, 2, 1,
2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틀렸습니다. 2가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플러스 2의 제곱도 4지만요.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클 때, a가 예를 들어 4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0일 때는 왜 1개예요? 당연하겠죠. x제곱은 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x는 0밖에 없죠. a가 0보다 작으잖아요.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실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요. 0보다 작은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없다. 이렇게 해서 a가 0보다 크면 몇 개? 2개. a가 0이면 몇 개? 하나. a가 0보다 작으면 몇 개요? 하나도 없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거 하나 더 해볼게요. 4의 제곱근이 있고요. 제곱근 4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냐면요. 4의 제곱근은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은 뭐예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고요. 제곱근 4는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루트, 그러니까 이 기호를 쓰기로 한 우리들의 약속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4는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라면 뒤에 어차피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4의 제곱근과 제곱근 4가 같은 말이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제곱근 4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시 정리하면 제곱근이 뭐라고요?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x제곱은 a가 되고요. 제곱근의 개수는요. a가 0보다 크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2개. a가 0이면 1개. a가 0보다 작으면 하나도 없고요.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제곱근 4는 루트 4니까 2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다 되셨죠? 쭉 한번 쓰시고요.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갑니다. 5의 제곱근 a입니다. 5의 제곱근 a 16의 제곱근 b입니다. 이거는요. 기호를 아까 전에 루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어떤 수 a를 제곱해서 5가 되잖아요. 그러면 a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뒤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a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b는 더 쉽죠. b의 제곱이 16이니까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죠. 근데 이거 어차피요. 제곱근을 했다가 다시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5고요. b의 제곱은요 16이에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1입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원래 있던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5 더하기 16 하면 21 나오는 거 아는데 그걸 아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다? a도 2개 b도 2개가 나온다는 건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네, 됐죠? 이거 쓰시고 꼭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제곱근의 성질 해보겠습니다. 성질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루트 4는요 루트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루트랑 2랑 이렇게 한꺼번에 지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2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곱이랑 루트랑 함께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개 더 해볼게요. 루트 9는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루트하고 제곱하고 지워져서 3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제곱이랑 루트랑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루트 5예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5는요 제곱이 될 게 없죠. 그러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사라져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루트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어떤 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데요.
루트 4는요 2를 제곱해서 4가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2하고 제곱근하고 없어지는 거고요. 루트 5의 경우는 제곱해서 사라질 게 없죠. 그러면 루트 5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루트 A의 제곱의 성질은요. 봐보세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올 수 있어요. 루트 A 제곱은 뭘로 나올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A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A로 나오고요. A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A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루트 4입니다. 아까 전에 한 거랑 똑같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요. 그 어떤 수는요. 원래 플러스랑 마이너스 2 둘 다 나오는데 여기는 앞에 플러스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냥 2만 쓸게요. 그러면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하고 2하고 합쳐져서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반대로 루트 2의 제곱은요. 쉽게 2가 됩니다. 이거는 쉽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왠지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아니죠. 왜냐하면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루트 4 아닌가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결과적으로 두 번 곱하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2의 제곱해서 2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루트 2의 제곱도 2가 되지만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도 2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A라고 하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A가 2 아닌가요? 그쵸? 마이너스 A가 2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거예요. 됐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A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뭐랑 똑같아요? 루트 A 제곱은요 과거에 배웠던 거 뭐예요? 양수를 넣어도 양수가 나오고요 음수를 넣어도 양수가 나오는 바로 그 기호 뭐랑 똑같아요? 절대값이랑 똑같습니다. 다시 이거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제곱근 루트 A 제곱근의 성질은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로 나오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로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슨 수다? 양수다. 왜 양수냐고요? 루트 2의 제곱도 루트 4가 되니까 2로 나오지만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결과적으로 4이기 때문에 똑같이 2로 나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A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뭐랑 똑같다? 절대값 A랑 똑같다 라는 게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 차례로 쭉 써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시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더하기 B가요 0보다 크고요 A, B가요 0보다 크대요.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입니다. 볼게요. A 더하기 B가 0보다 크죠? A, B는 0보다 크죠? 그러면 A, B가 0보다 크니까요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니까 뭘로 나와요?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A도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큽니다. 그럴 때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죠. 질문이 있어요. A가 0보다 크죠? 마이너스 A는 0보다 뭐예요? 작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나올 때 결과적으로 무슨 수로 나와야 돼요?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A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B는요 이거 자체로 0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0보다 큰 거 그대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시 뭐라고요?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양수가 되기 때문에 A고요. B는 원래 0보다 크기 때문에 나오면 B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요, 제곱수와 대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제곱수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수 x를 제곱한 수예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뚱딴지같이 제곱근에서 왜 제곱수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루트 제곱수는요, 자연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 3의 제곱은 3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제곱수는 자연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수를 언급한 거고요. 이제 대소 비교 볼게요. b가 a보다 큽니다. 그러면 루트 a랑 루트 b는요, 뭐가 더 클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까봐 제가 좀 더 쉬운 걸로 할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 9예요. 그럼 뭐예요? 3의 제곱으로 나오니까 3이죠. 이건 이해되시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3이죠. 그러면 루트 16은요. 어떤 수 4를 제곱해서 16이니까 4죠. 그러면 루트 9하고 루트 16은요. 당연히 루트 16이 크죠. 이건 알죠. 왜냐하면 자연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루트 16보다 작은 루트 15는요. 루트 9가 클까요? 루트 15가 클까요? 루트 15가 커요. 왜냐하면 루트 9는 3이고 루트 16은 4니까 루트 15는 3하고 4 어딘가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15가 루트 9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b가 a보다 클 때요. 루트 b는요. 루트 a보다 당연히 크다. 단 a도 0보다 커야 되고요. b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단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a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말했던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그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제곱근의 정의와 맞지 않아요. 다시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다라는 건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이건 쉬운데 단 a도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b가 a보다 크면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큰데 단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이거 원래 무리수는요 크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정말 많이 쓰이는 거 3개만 외워볼게요. 루트 2는요 1.414 점점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개만 외울게요. 루트 3은요 1.732 점점점이거든요. 루트 5는요 2.236 점점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3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요. 이 3개가 대충 이 정도 되는구나를 알면 문제를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3개만 루트 2, 루트 3, 루트 5 요 3개만 외워두는 걸로 할게요. 됐죠? 이거 필기해 보시고요.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참고로 옆에 있는 문제는요. 이전에서 배웠던 제곱근 루트 a제곱의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고고고. 되셨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을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들어가다가 문제를 틀리지 말고 큰 틀에서 이해를 먼저 하시면요. 이건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의 형태예요. 왜냐하면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a,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b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말했죠. 루트 a제곱은 제곱근 a로 나오고요. 루트 b제곱은 제곱근 b로 나와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뭘로 나오고 a로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뭘로 나오고 마이너스 a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알아야 된다? 4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볼게요. 4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죠. 아까 전에 뭐랬죠? 루트 3 뭐라고요? 1.732 점점점이죠. 딱 봐도 4보다 작아요. 왜냐하면 더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4랑 뭐랑 똑같아요? 루트 16이랑 똑같으니까 루트 16보다 더 작은 게 나오면 무조건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온다.
됐죠? 두 번째 거 볼게요. 1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요. 아까 전에 말했죠. 1.732 이렇게 외워두면 좋다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1이 커요? 루트 3이 커요? 루트 3이 크니까 1에서 루트 3을 빼면 0보다 뭐예요? 작죠?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4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은요? 3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답을 내는 건 쉬운데요. 그 과정을 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보고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때 답이 맞더라도 뭐 해야 된다? 이 풀이 과정을 다 써봐야 된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됐죠? 다 적었죠? 선생님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서 확인할 거예요. 뻥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네, 어쨌든 꼭 풀이 과정을 써보도록 합니다. 됐죠? 쓰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제곱근 기타는요, 아무 내용이 없죠. 실은 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에서 막 필기하거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 에피톤 코드에다가 적어 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재를 만든 거예요. 이 방법을 단권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선생님이 말한 기본, 제곱근 성질, 대소 비교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여기에다 필기하라고 빈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여기는 수업할 때는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집을 풀 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왜 빈칸 만들었는지 알겠죠? 네, 됐죠? 넘어갈게요. 이제 무리수 기본 해봅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유리수 있었죠? 유리수는 무엇인가요? A분의 B, 단 A는 0이 아니다. 원래는 A, B는 서로 소인 두 정수라는 디테일한 조건이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도 그냥 A는 0이 아닌 정수다 정도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유리수는 다른 말로 뭐다? 뭐? 분수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유리수예요. 유리수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정수랑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예요? 다른 말로 생분수요. 그쵸? 정수는 정수죠. 정수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양의 정수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소수, 합성수, 1 이렇게 세 개 나눌 수 있죠. 소수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 이외에 약수가 1과 자신. 다른 말로 몇 개예요? 2개뿐인 수죠. 됐죠? 합성수는 뭐예요? 1 이외에. 왜냐면 1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분하기 쉬우라고 굳이 1 이외를 두 번 쓴 거예요. 원래 문제집에 1 이외가 없더라도 선생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 없게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라고 친절하게 써놓은 거예요. 1 이외에요 소수가 아닌 수입니다. 합성수가 뭐라고요? 1 이외의 소수가 아닌 수.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약수의 개수는 몇 개요? 3개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3개랑 3개 이상이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왜냐면 3개 이상이면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6개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근데 3개인 경우는 3개만 되기 때문에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할 때 3개랑 3개 이상은 다른 말이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깐깐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할게요. 다시 유리수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는 뭘로 나눈다고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양의 정수,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연수는요, 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소수, 합성수 1.
소수는요, 1 이외의 약수의 개수가 2개,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고요. 합성수는요, 1 이외의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수를 뭐라고 불러요? 1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는 단위수라고도 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1이 다른 곳에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니까 생분수는 뭘로 나눌 수 있냐면요, 유한소수랑, 딱 봐도 유한소수는요 끝이 있는 소수잖아요. 그거의 반대는 원래 뭐 같아요? 무한소수 같죠. 무한소수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순환소수로 쓰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왜 그런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무한소수는 여기다 쓰거든요. 유한소수는요 끝이 있는 소수입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 0.5 이런 거죠. 근데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중요했던 건 뭐예요?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이 무언가,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기약분수로 나타낼 때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다 낼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일 때예요. 그쵸?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왜냐하면 12분의 3 같은 거는 기약분수가 되기 때문이죠. 다시,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기약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순환소수는요 계속 반복하면서 끝까지 이어가는 거죠. 0.33333, 44444 뭐 이런 거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무한소수를 안 했냐면요, 순환하는 소수가 있고요, 비순환 소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파이 같은 거예요. 3.141592점점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한은 무한인데 똑같이 반복되는 게 없고 자기 마음대로 무작위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한소수다 아니다? 무한소수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 비순환 소수는요, 다른 말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리수라고 하고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실수, 리얼 넘버,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구성한다고 배우거든요. 다시, 그러면 유리수의 정의가 뭐라고요? A분의 B, 단 A는 0이 아니다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무리수는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되셨죠? 무리수는 A분의 B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갈게요. 무리수가 비순환 소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A분의 B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가 합쳐서 무한소수예요. 그러면 무한소수 중에 절반은 유리수고 절반은 무리수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 맞은편에 무한소수라고 쓰면 유리수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무리수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 순환소수로 하고 순환소수, 비순환소수 한 다음에 무한소수로 가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자리긴 해요. 굳이 문제집에 자연스럽게 써있지만 누군가 혹시 유한소수하고 반대는 무한소수 아닌가요? 라고 할까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됐죠? 무한소수의 반절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렸다. 그러면 무한소수는요, 유리수도 있지만 무리수 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썼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길죠? 이거는 2학년 1학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긴 거고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다 써보시고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가시죠.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수 중 무리수인 것을 찾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리수가 되는 거는요,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니까요. 하나씩 해볼게요. 기억은요, 루트 100분의 4죠. 그러면 루트 10분의 2의 제곱이니까요, 10분의 2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곱근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무리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못 나오면 무리수, 나오면 유리수 이렇게 구분해도 될 것 같아요. 니은은요. 루트 0.1이죠. 루트 10분의 1이죠. 여러분들 어떤 수를 제곱해서 10분의 1이 되는 수는요. 없죠. 왜냐하면 10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리수입니다. 이거요. 원래 루트 10분의 1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바꾸는 건 뒤에 제곱근 연산해서 알려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얘는 무리수고요. 루트 9는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으로 나오니까 유리수입니다. 리을은요. 루트 0.1땡.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겁니다. 9분의 1이에요. 3분의 1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와요. 그냥 계산할게요. 미음번. 이것은 루트 마이너스 8의 제곱이죠. 이거 루트 a 제곱의 성질에서 배웠죠? 마이너스 8의 제곱이면 어떻게 된다? 루트 64이기 때문에 나올 때는 8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유리수입니다. 비읍은요. 루트 16 빼기 루트 9니까요. 루트 4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이니까요. 4 빼기 3은요. 1이요. 안 어렵죠? 시옷 1 빼기 루트 100분의 16은요. 1 빼기 10분의 4입니다. 그래서 10분의 6이요. 그렇죠? 제곱된 거예요. 이응해 볼게요. 3 빼기 루트 5입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유리수는 없죠. 왜냐면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나오긴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유리수 아닌 무리수를 찾는 거니까 이것은 유리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무리수는 뭐하고 보다? 니은하고 이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무리수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리수를 어디에다 표현하는 거예요? 수직선에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유리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도 있다? 무리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개예요. 1.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2번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넓이를 이용하는 거 먼저 볼게요. 넓이를 이용하는 건요.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넓이가 3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원래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요. 하지만 도형의 길이에서 마이너스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정사각형의 넓이가 3이면요. 그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된다? 루트 3. 이걸 가지고 반지름으로 내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루트 3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내리면 루트 3,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넓이를 이용한 수직선의 표현이에요. 그쵸? 두 번째 방법은요.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2-2에서 배웠죠? 2-2에서 배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뭔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요 라고 말한다면 뭐 한다? 틀렸다. 왜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직각 삼각형일 때만 이거 직각 쓰셔야 돼요. 이 된다 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 삼각형일 때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식을 외울 때요. 그 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조건에서 이 공식을 쓸 수 있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그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이용하면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뭐를 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쓴다. 왜냐면 간단하니까요. 됐죠? 하지만 알려는 둘 다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넓이,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되셨죠? 써보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뭐예요? A, B, C, D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건데요. 그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A를 먼저 보려면요, 가로가 몇이에요? 2죠. 세로가 1이죠.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쓸게요. 요거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C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요. 1 더하기 4니까 5죠. 그러면 C의 제곱이 5니까 C는 뭐가 돼요? 루트 5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5 왜 안 되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도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된다고요? 루트 5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당연히 여기도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B를 보지 말고 편하게 보이는 C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이 C도 루트 5인데요. 0에서 플러스니까요. 그러면 C는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B하고 D 해볼게요. B는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2고 3이고 이거는 뭐 D라고 할게요. 그러면 D의 제곱은요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요 9 더하기 4니까 13이죠. 그러면 D의 길이는 루트 13이에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13이죠. 13인 걸 이렇게 내리면 B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점이 어디다? 0이 아니고 5다. 그렇기 때문에 B는요 5에서 루트 13을 뺀 것만큼이 B인 거고요. D는요 5에서 루트 13을 더한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A, C, B, D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거요, 필기 과정을 좀 귀찮더라도 꼭 다 써보길 바래요. 자신보다 조금 더 능숙한 사람의 풀이 과정을 따라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필기 다 하셨죠?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다음은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크게 양수와 음수가 있거든요.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양수. 아까 전에 우리가 외웠던 거 루트 2, 루트 3, 루트 5 중에 하나를 쓸게요. 루트 3은요, 뭐라고 배웠죠? 1.732 점점점이에요. 뒤에 점점점을 붙이는 이유는 뭐죠? 원래는 비순환 무한소수기 때문이에요. 뒤에 원래 숫자들이 더 있는데 그냥 편의상 3개만 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뒤에 숫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걸 두 개로 나눠 볼게요. 1 더하기 0.732 점점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리수를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은 뭐라고 불러요? 정수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0.732 점점점을 뭐라고 부른다? 소수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럼 제곱근은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소수 부분이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아요. 다시,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수예요? 양수입니다. 됐죠? 0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제곱근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좀 달라지거든요. 중요한 건 뭐다?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것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다시 표현할게요. 정수 부분은요, 쉽죠? 뭐예요? 1입니다. 소수 부분은요, 뭐예요? 0.732 점점점이죠. 하지만 0.732 점점점을 좀 더 수학적인 느낌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3에서요 1을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만 빼면 나머지가 소수 부분 되기 때문에 루트 3에서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테스트하는 느낌으로 두 개만 더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루트 17이고요. 하나는 루트 98이에요. 뭘 쓴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쓴다. 되셨죠? 선생님이 시간 5초 줄게요. 너무 어려우면 잠깐 이 강의를 스톱하고 나서 문제를 푼 다음에 더 가면 됩니다. 줄게요. 5, 4, 3, 2, 1. 됐죠? 루트 17의 정수 부분은 뭘까요? 4입니다. 왜냐하면 4의 제곱근 표현은 어떻게 돼요? 루트 16. 루트 16보단 크니까 4점 얼마가 되겠죠? 소수 부분은요? 루트 17에서 4를 빼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죠? 다시. 루트 98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98은요. 9가 루트 81이니까요. 9점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예요. 왜냐하면 10이 루트 100인데 100보단 작잖아요. 그리고 소수 부분은요. 루트 98 빼기 9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양수는요. 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됐죠? 이거 먼저 필기하시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음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해볼게요. 고고고. 됐죠? 이제 쉬운 양수 했고요. 조금 더 어려운 음수 해볼게요. 아까 전에 루트 3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3은요. 마이너스 1.732 점점점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시죠? 다시. 마이너스 루트 3은요. 풀었으면 마이너스 1.732 점점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질문이 있어요. 플러스 0.73인가요? 마이너스 0.73인가요? 여기가요. 마이너스 0.73이 되는 거 알겠죠? 당연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731을 쪼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3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 소수 부분은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고 했죠. 근데 이건 0보다 뭐예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소수 부분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소수 부분을 플러스로 바꾸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1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봐야 마이너스 1보다는 안쪽이기 때문에 1만 더하면 무조건 양수가 될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원래 있는 식이에요. 더하기 1을 하고 끝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 뭘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루트 3은요. 마이너스 1.73인데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0.732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0.732는 소수 부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플러스 1을 하나 하고 그거에 대응해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원래 식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더하기 0.35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 부분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에요. 정수 부분은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예상보다 한 칸 왼쪽이라고 알려줘요. 왠지 얘가 마이너스 1.73이니까 마이너스 1일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다. 왜 한 칸 더 왼쪽으로 간다고요?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들려고 1을 쓴 거를 맞이하는 마이너스 1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예상보다 한 칸 왼쪽이고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요? 뭐만 있으면 된다? 0.35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것은요, 표현하면요,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요, 얘가 양수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긴 더하는데 얘보다 큰 수를 더해야 돼요. 더하기 몇을 해요?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알려주냐면 가장 가까운 큰 자연수를 더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봐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마이너스 1.73이니까 그 마이너스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2를 더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루트 17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한 칸 더 왼쪽으로 간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루트 17에서요. 이거보다 더 크지만 가장 가까운 5를 더하면 0. 얼마만 남겠죠. 이렇게 하면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음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더 어렵죠. 하지만 이거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꼭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소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면서 정수 부분이 한 칸 더 왼쪽으로 밀리고 소수 부분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걸 더해서 마이너스를 다 상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요거 필기하시고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전처럼 두 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17과요. 마이너스 루트 98.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하고 문제 풀고 오늘 강의 끝내도록 할게요. 네, 필기하고 풀어보세요. 고고고. 네, 문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17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17은요. 마이너스 4. 얼마니까요?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5입니다. 한 칸 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소수 부분은요. 마이너스 루트 17을요.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더하기 5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98은요. 마이너스 9.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0, 소수 부분은요. 마이너스 98에다가요. 더하기 10을 하면 되죠. 네, 됐죠? 이거 선생님이 즉석에서 만든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원래 있는 문제 다 풀어볼게요. 5 마이너스 루트 6의 정수 부분을 A, 5 더하기 루트 6의 소수 부분을 B라고 한다. A를 해볼게요. 5 마이너스 루트 6이죠. 이거요,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넣어봐도 돼요. 5 마이너스 루트 6은요, 루트 4하고 루트 9 사이죠. 그럼 2. 얼마 아니에요? 그러면 2.35 되겠네요. 의 정수 부분 A니까요.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5 더하기 루트 6의 소수 부분은요. 잘 보세요. 5 더하기 2. 얼마죠? 그럼 7. 얼마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만 빼면 돼요? 7만 빼면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 볼게요. 5 더하기 루트 6에서 7을 뺀 거기 때문에요. 루트 6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5 더하기 루트 6의 소수 부분이나 루트 6의 소수 부분이나 어차피 뒤에 있는 0. 얼마만 쓰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기억할 건 루트 6의 소수 부분이나 5 더하기 루트 6의 소수 부분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루트 6의 소수 부분을 구해도 돼요. 어차피 소수점 뒤에 있는 것만 더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는 2, B는 루트 6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요, 루트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되셨죠?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 들으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이 강의는요, 수업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죠? 마지막에 백지 개념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백지에다 써보면서 연습을 하는 게 끝이거든요. 그 백지 개념 테스트의 샘플은요,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 제 학생들이 했던 거 보여주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요 백지에다 써보고 그 중에서 한 개라도 틀리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고 깔끔하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배운 걸 한꺼번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기본부터 기타까지 1조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한꺼번에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지만 모두 다 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모두 다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각이고요. 됐죠? 이제 두 번째 조각은요, 무리수부터 정수 부분, 소수 부분까지입니다. 여기까지를 두 번째 조각으로 나눠서 백지 개념 테스트를 몇 번에 걸쳐서 보시면 된다? 2번에 걸쳐서 보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강의 무리수의 이렇게 무리수의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게 개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강의 자체를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백지 개념 테스트는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제곡근의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더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